북한이 어제 청진 조선소에서 새로 건조한 5,000톤급 구축함을 진수하는 과정에서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진수 과정에서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주의로 평행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 한미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되고 함수 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하는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남포조선소에서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연함을 진수한 바 있는데 사고가 난 이번 구축함은 5,000톤급 구축함의 2번함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최연함 2번함을 옆으로 바다에 빠뜨리는 측면 진수 과정에서 전복 사고가 난 걸로 평가했습니다. 최연호와 비슷한 장비를 갖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이제 넘어져 있습니다. 바다에. 진수식을 참관한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고가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 경험주의로 인해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라면서 범죄적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정은은 국가의 존의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킨 이번 사고에 책임 있는 간부들의 과오가 다음 달 소집되는 당 전원회의에서 취급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축함을 시급히 원상 복원하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권위와 직결된 정치적 문제라면서 다음 달 당 전원회의 안으로 무조건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범죄 행위라는 말까지 하며 이번 사고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대규모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치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미래과학자 거리인데요. 이곳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 균열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래과학자 거리에서 제일 높은 53층 아파트가 구석구석 벽에 금이 가고 벽체 미장과 타일이 떨어지면서 주민들이 아파트가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미래과학자 거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미래과학자 거리는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5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대규모 과학자 주택단지를 만들겠다며 건설한 곳인데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건설이 진행됐습니다. 특색 있는 과학자거리를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보란듯이 일도 세운 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포함된 주택단지 건설에 1년밖에 걸리지 않은 건데요. 북한에서 이런 식의 속도전 건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6월 평양 만수대지구에 4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됐는데 공사에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7시간에 한 층을 떠올리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2013년 말 완공된 마식령 스키장도 속도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남들 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해내지 못할 방대한 공사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문제는 이렇게 속도가 강조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4년 5월에 평양 평천구역에서 23층 아파트가 붕괴돼서 수백 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 간부가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사진까지 나오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인민의 이익을 절대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실공사 양산하는 속도전의 부작용, 김정은도 모를 리는 없겠죠. 그래서 김정은도 가끔씩은 건축물의 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언급을 보면은요, 공사 속도와 건축물의 질 가운데 어떤 걸 우선해야 할지 김정은 자신도 좀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 날 김정은은 지방발전사업협의회를 주재하고 함주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장을 시찰했는데요. 당시 김정은의 언급 들어보시겠습니다. 건설에서 기본은 질이며 속도 일면에 치우쳐 질을 경시하는 요소는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 당의 지방건설 정책에 저해를 주는 해독 행위로 된다는 확고한 인식이 이 말을 보면 공사 속도보다는 건축물의 질을 우선해라 이런 뜻으로 들리죠. 그런데 같은 날 나온 김정은의 다른 언급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현대적인 보건시설 건설을 무조건 당의 연도에 완공하여 이 말로 보면 역시 빨리빨리 해서 속도적으로 건설하라 이런 쪽에 또 중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빨리빨리 건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물의 질을 보장해라 이런 모순적인 지시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김정은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은 2011년 8차 당대회 때 평양에 5만 세대 살림집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매년 1만 세대씩 살림집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간 계획으로 매년 1000채씩 찍어내고 있는 집들이 과연 안전하게 지어지고 있을지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 20개 지역에 옷공장, 식료품 공장 같은 경공업 공장들을 잇따라 준공을 했습니다. 이른바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의 일환인데요. 이게 무슨 정책이냐고 하면요. 매년 전국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을 만들어서 10년 안에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겠다는 김정은의 구상입니다. 올해 2년차 건설이 시작이 됐는데요. 최근 노동신문에 주목할 만한 글이 실렸습니다. 새로 생겨난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도움을 높이 올려야 한다. 원료기지 생산 능력을 높이고 기술자, 기능공 대여를 강화를 해서 지방공업 공장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공장 운영을 잘 하라는 동료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공장 건물은 지어졌지만 실제로는 공장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 이런 실토로도 보이는데요. 통일부는 북한이 만든 공장 상당수의 가동 징후가 있지만 생산 정상화라고 할 정도로 본격적인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나마 일부 공장에서는 가동 징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준공식 당일에 5시간만 생산을 하고 아직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북한 내부 소식통의 전원도 수집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준공식까지 가진 공장들이 왜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을까요? 북한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건물은 지어줬지만 원료 조달이나 전력 문제 같은 공장 가동에 필요한 것들은 다 지방에 떠넘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있는 간부들이 원료 조달을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북한 매체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자기 지방의 원료 원천에 의거한 소비품 생산 이런 원칙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름 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마주, 역삼, 해바라기 이런 것들인데 이런 작물을 재배를 하면 기름을 짤 수가 있고 이걸로 비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머루, 다래, 오미자 이런 산 열매를 확보를 해서 이걸로 음료수 만들어라 이런 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지방발전 정책이 실행된 이후에 각 지역별로 이런 기름작물 등을 심기 위한 원료림 조성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수유나무를 100종과 조성하고 그 사이그루로 이 피마주, 콩, 깨를 비롯해서 지금 기름 원료 보장을 할 수 있게끔 비배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고 자기 지방의 기후 풍토에 맞는 산열매 나무들을 많이 심고 포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 밑에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원료를 조달해서 생산을 정상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은 지금 지역의 간부들만 다그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방공업 발전 정책의 실행은 명백히 시 군당 책임 간부들의 몫이라고 닥달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은 이미 공장 착공식을 할 때부터 생산을 못하는 것은 죄악이다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지방 간부들에게 책임을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생산 건물들을 번듯하게 건설하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춰놓고도 원료 자재가 부족하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장 운영을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과 국가 앞에 인민들과 군인 건설자들 앞에 죄악으로 됩니다. 지금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지역의 간부들은 언제 책임 추궁을 당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대로 대책은 안 세워주고 원료는 알아서 조달해라. 근데 생산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어이없는 주문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 7월 말 압록강 일대에 큰 수해가 발생한 직후 현지에서 비상 확대 회의를 소집한 김정은 총비서는 책임자 엄벌을 지시했습니다. 직무 수행을 심히 태공함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을 제기하셨습니다. 실제 지역 간부 여러 명이 지난달 말 한꺼번에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해 책임을 물어 우리 도지사격인 자강도 당 책임비서와 경찰청장격인 사회안전상이 경질됐는데 이들이 처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간부 처형과 관련해 관련 동향이 있어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해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남한 언론 보도를 날조라고 반발했던 김정은이 간부들을 집단 처형한 것은 실제 피해가 컸고 이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도 북한 간부들이 평소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즉흥성, 간부들 자체가 언제 먹이 떨어져 나갈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불안감에 이제 휩싸이게 만들거든요. 수해 복구에 전력을 쏟는 가운데도 북한은 오는 9일 정권 수립 76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 1일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양 만수대 의사당 앞 광장에 임시 무대로 보이는 빨간색 구조물과 의사당 맞은편에 새로운 구조물이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구구절에도 만수대 의사당 앞에서 경축 행사를 열었는데 열병식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